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산 곳곳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해운대 빛축제가 개막하고 다음 주 광복로 일대에서도 대규모 빛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 생애주기 AI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놨습니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장비 투자뿐 아니라 교사 역량과 윤리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부산시가 정부와 공동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향후 2040 월드엑스포 재도전 여부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 생애주기 AI 인재 양성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까지 모든 국민이 AI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장비 투자뿐 아니라 교사 역량과 윤리교육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교육부가 발표한 AI 인재 양성 방안의 절박함이 담긴 표현입니다. 글로벌 AI 지수 6위인 우리나라. 하지만 AI 인재 경쟁력은 13위로 뒤처진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8년까지 AI 중점학교를 현재 730개에서 2,000개로 대폭 확대합니다. 초등학생은 놀이와 체험으로, 중고등학생은 정보 교과 시간을 늘려 AI 교육을 강화합니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에는 AI 특화 전형을 확대하고 박사과정은 최대 5년 반으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도 신설됩니다.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AI를 손쉽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AI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전문적으로 개발, 연구하는 인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등 다층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형 AI를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1월 소프트웨어 AI 교육 거점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교사 역량 강화와 AI 윤리 교육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AI 교육이 되면은 그동안에 정답을 가르치던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순기능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반대로 엮이는 거 많습니다. 작년에 딥페이크 문제, 이런 그 AI 시대의 윤리 교육, 이게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지. 기계와 같은 하드웨어 투자뿐 아니라 교사 연수, 교육과정 개선 등 소프트웨어 투자를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AI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산 곳곳이 화려한 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해운대 빛축제가 개막하고 다음 주 광복로 일대에서도 대규모 빛축제가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는 단순한 조명 전시를 넘어 시민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다고 합니다.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 기자, 이번 주말 해운대에서 빛축제가 열리죠. 올해는 좀 어떤 컨셉으로 준비됐나요? 네, 올해 해운대 빛축제는 화려한 별빛 게이트를 시작으로 군함로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빛의 물결로 뒤덮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스텔라 해운대인데요. 군함로 입구부터 해운대 밤바다까지 바다, 별, 우주를 형상화한 별빛이 물결처럼 이어지는 컨셉으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군함로 중앙에 높이 4m의 거대한 별 조형물이 설치됐는데요. 별이 폭발하는 순간을 입체적으로 형상화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180m 구간에 걸쳐서 해운대 유니버스 존이 조성됐는데요.
은하수를 형상화한 전구들 사이로 행성과 우주선 조형물들이 배치돼 마치 우주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운대뿐 아니라 부산 도심에서도 빛축제가 열린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산 중구에서도 다음 달 5일부터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를 80일간 개최합니다. 2009년 시작해서 부산의 대표 연말 행사로 자리 잡은 이 축제는 광복로 일대 1.8km 구간에서 펼쳐지는데요. 해운대가 우주와 별을 주제로 했다면 광복로는 K컬처를 키워드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높이 15m의 대형 미디어 트리가 핵심인데 착시 효과를 활용한 아나몰픽 기술로 입체 영상을 선보입니다. 호랑이와 까치, 1월 오봉도 같은 한국적 소재를 빛 조형물로 표현했고요. 해운대가 자연스러운 밤바다 풍경과 어우러진다면 광복로는 도심 한복판에서 한국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빛축제가 너무 비슷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잖아요. 올해는 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순히 조명만 나열하는 전시형 축제에서 벗어나 참여형 축제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해운대의 경우 해운대 스퀘어에 별빛 광장을 조성해서 샌드아트나 라인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을 매일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관광객들이 직접 자전거를 타고 발전기를 돌려 조명을 밝히는 자가 발전 체험도 가능하고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무료 소품을 빌려주는 인생 네컷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광복로 축제도 코스튬 플레이를 운영하고 바닥을 밟으면 영상이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등을 도입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즐기면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한 겁니다. 해운대 빛축제는 11월 2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광복로 겨울빛 트리 축제는 12월 5일부터 2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올 겨울 빛의 도시로 변신한 부산의 모습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차선영 기자였습니다. 부산시가 정부와 공동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활동 백서를 공개하고 향후 2040 월드엑스포 재도전 여부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서에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정부와 시, 민간이 함께 진행한 유치 기획과 국제박람회 기구 절차 이행 과정, 교섭 홍보 활동, 성과와 실패 요인 등이 총 309쪽에 담겼습니다. 부산시는 백서를 통해 경쟁국보다 늦은 유치 교섭 활동과 해외 홍보 부족, 예산 한계 등으로 회원국 지지 확보에 필요한 전략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백서 500부를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전자 파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2040 엑스포 재도전 논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식적인 시민 의견 수렴 이후 추진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의 임시청사를 부산 동래구 금강빌딩으로 결정했습니다. 임시청사는 지상 5층 건물의 1층부터 3층을 사용하며 다음 달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단은 케이블카 접근성과 순찰 효율성을 고려해 금강빌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정식 청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최소 3년에서 5년간 운영되며 시설관리와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됩니다. 부산 진구 백양대로에서 도로를 건너던 60대 보행자가 연쇄 역과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8시 30분쯤 부암동에서 계금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뒤따르던 SUV 차량과 승용차 등 4대가 쓰러진 남성을 발견하지 못해 역과 사고로 이어졌고 60대 남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해 보행자 충격 이후 차량들의 주행 상황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동래구 수민동 일대에 반복된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한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수민지구 우수저류시설은 국비와 시비, 구비 등 총 476억 원을 투입해 시 최대 규모인 3만 5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구축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시설이 집중호우 시 배수체계 과부하를 완화해 수민동 저지대 상습 침수 문제를 해방하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지하시설 상부에는 7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공원을 조성해 도시 녹지를 확대하고 휴식 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경제계가 환영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이번 법안이 부산을 해양수도로 명문화하고 동부가 해양물류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HMM 등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이 특별법 성과의 핵심이라며 기업 이전 특례와 인센티브 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오는 12월까지 부산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 산하기관 일부의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 진구청 축구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열린 제35회 부산시장기 공무원 축구대회에서 금정구청을 1대0으로 누르고 대회 최초 3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부산 진구청은 규정에 따라 우승기를 영구 보존하는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부산 진구청 축구단은 이번 대회에서 단 한 번의 패배 없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35회 대회 중 12회 우승, 5회 준우승을 기록하며 전통의 강호임을 입증했습니다. 개인 부문에서는 이상원 주무관이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영욱 부산 진구청장은 선수단과 모든 직원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3회 김해시민영화제가 오는 30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와 CGV 김해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영화제는 인제대학교 글로컬 대학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올시티 캠퍼스 영화 아카데미를 통해 제작된 응시, 빈집이 산다, 청춘을 빚다 등 시민 영화 3편이 상영됩니다. 이정향 감독의 미술관 옆 동물원을 개막작으로 이란희 감독의 3학년 2학기, 신수원 감독의 사랑의 탄생 등 국내외 총 32편의 영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올시티 캠퍼스 영화 아카데미의 시민 제작 3편은 오는 30일 김해 문화의 전당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상영됩니다. 대한항공이 김해공항 출발 승객에게 기내 면세 사전 구매 인기 상품 주문을 제한해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지현 부산시 의원은 28일 논평을 내고 대한항공 기내 면세점에서 김해 출발 승객은 고가 상품 사전 구매가 막혀 있다며 VIP 혜택을 홍보하면서 부산 시민은 제외하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한항공 모바일 화면에는 샴페인 화장품 등 인기 상품에 김해 출입국편 탑승 시 주문 불가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김해 김포항공도선이 2022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된 상황에서 기내 면세 서비스마저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 의원은 부산은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국적항공사의 수도권 편중 정책으로 구조적 패싱을 당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공정위에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25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신고리 2호기 재가동을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총 91개 검사 항목 가운데 임계 전 수행해야 하는 80개 항목이 모두 기준에 적합해 원자론의 핵 분열 연쇄 반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임계 상태 진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1차 기기 냉각 해수 계통의 부착식 앵커 성능과 원자로 경납 건물 내부 전선관의 화재 방호체 적합성 등이 확인됐습니다. 창원시가 프로농구팀 LG세이커스와 함께 창원 투어 패스와 홈 경기 입장권을 묶은 한정판 관광 상품을 선보입니다. 이번 상품은 시티 투어와 사격 체험 등이 가능한 투어 패스 24시간권과 12월 LG세이커스 홈 경기 일반석 티켓으로 구성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은 100매 한정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